네, 보훈처가 어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여야 원내 지도부가 지난주 만나서 시동을 걸었던 협력의 정치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을 비롯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보훈처의 결정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이 재창 여부가 여야 협력의 정치, 협치의 어떤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야당과의 협력을 기대하기가 좀 힘들어진 상황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이라도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 형식으로라도 좀 바뀔 수 있느냐 이런 네. 이제 일말의 기대감이 있을 텐데 오늘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 정영국 대변인한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가능성이 있느냐 했더니만은 정영국 대변인 말로는 이 문제는 보훈처가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창 형식으로라도 바뀔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극히 낮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협치의 가능성이 좀 우려되는 것 아니냐, 그런 위협받는 것 아니냐, 네. 전국 정책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국가 발전과 민생 안정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여야 정당 그리고 청와대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네.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가 그동안 협치의 시금석 출발점으로 네.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야당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우상호 원내대표 경우에는 이 정권에 협조할 수 없다. 또 네. 어떻게 보면은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 경우도 대통령 중심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개헌론까지 어제 언급을 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야당이 반발하는 것이 내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마지막 압박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자칫하다가는 협치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네. 당장 원구성 협상은 뭐 차질 없이 진행은 될 거고요. 그리고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그리고 가동 이런 문제들은 뭐 그건 그대로 진행은 될 거는 같습니다만 그래도 서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네. 큰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해 있는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보훈처장의 해임 축구안, 해임 결의안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해임 건의안하고 해임 촉구 결의안을 좀 구분할 필요가 네. 있는데요. 우리 헌법에 보면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해임 결의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국회가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가보훈처장 경우는 국무위원이 아니죠. 네. 그래서 해임 건의안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나온 것이 해임 촉구 결의안이라는 형식으로 두 야당이 합쳐서 20대 국회 시작하면 바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뭐 법적 구속력은 있는 것은 아니고 정치적 행동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정진석 원내대표는 해임 촉구 결의안 동의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회법에 국회 선진화법에 여야가 의사 일정 합의하지 않으면은 그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야당은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을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다면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자동 네. 폐기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새누리당의 입장이 어제 잠시 왔다 갔다 했어요. 처음에는 보훈처의 입장을 존중한다,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가 그렇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재고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자, 이것을 놓고 당 내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비대위가 지나치게 정부나 또 청와대 결정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래도 이미 정부가 결정을 한 거니까 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지만은 어제 비대위가 첫 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 상견례 자리에서 많은 비대위 위원들이 이거 시작부터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당에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대변인 공식 입장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그리고 재고해 달라라는 그 입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새누리당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박계는 나름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야당과 협력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당내에서 보수 세력들은 아니 이걸 가지고 계속 또 다시 재론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새누리당의 현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어제 그 청와대에서 현교안 수석이 보훈처의 결정을 야당에 알리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연스럽지 못했죠. 먼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는 아침에 통보를 했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SNS상에 올리면서 이것이 먼저 퍼졌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보훈처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20대 국회에서 제1당이 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현기한 정무수석은 먼저 박지원 수석한테 원내대표한테 이야기를 하고 워낙 다른 일들이 많아서 경험이 없어서 뒤늦게 몇 네. 시간 뒤에 전화 통화를 해서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했다라고 하지만은 우상호 원내대표로서는 기분이 나쁠 만합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당과 잘해보시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런 것도 좀 매끄럽지 못했었는데 말이죠. 좀 이런 것도 좀 잘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 그렇습니다. 현기안 수석이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내일 5.18 기념식 광주에서 열리는데요. 자, 이곳에 역시 그 야권의 정치인들이 모두 총 출동하게 됩니다. 자, 이 그렇습니다. 자리에 야권의 잠룡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권 후보 주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조우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5.18 기념식 그 전야제가 열리고요. 네. 그리고 내일은 본 기념식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안철수 대표, 문재인 전 대표 다 참석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남은 이루어지겠지만은 네.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별도 회동을 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거기에 또 흥미로운 게 김종인 대표도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 분이 같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될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 경우에는 지금 호남 민심을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안철수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광주라는 곳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금이환영하는 그런 기분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좀 이제 광주에 가는 그 기분들이 좀 약간 어긋날 텐데 그래도 이 자리에서 과연 이들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주목되고요. 또 손학규 전 고문도 오늘 내일 사이에 광주를 방문할 예정인데 그래도 뭐 전야제라든가 공식 기념식에는 참석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자격으로 5.18 묘지를 참배한다 그럽니다. 예. 자, 이번엔 새누리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비대위 위원들 상견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 상견례에서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먼저 얘기를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당이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으로 개혁에 임해야 합니다. 함거에 들어가는 목민관의 마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온전히 실현하고 답정너라는 말이 있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대답 않고 딴청 부리면 안 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제 비대위 상견례에서 비장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습니까? 새누리당이 어제 비대위에서 보면은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결기가 가득 찬 회의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보니까 이제 정운천 당선인 경우에는 함거에 들어가는 목민관의 심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운천 당선인은 지난번 선거 유세 때도 실제로 자기가 선거 유세장에 함거를 함거라는 게 그겁니다. 옛날에 그 죄인을 실어 나른 수레를 그렇죠. 말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퍼포먼스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목민관들이 자기 제대로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은 함교에 들어가는데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김용태 위원장 경우에는 지금 함교가 나오죠. 저렇게 총선 유세 때 본인이 퍼포먼스를 한 그런 화면인데요. 그리고 김용태 혁신위원장 경우에는 사즉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건 이순신 장군께서 쓰신 표현 아닙니까? 생즉사 사즉생에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런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런 각오로 혁신을 하자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새롭게 당이 환골탈퇴해야 된다.
그런 결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어제 그 비대위원과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친박계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식 인선이었다. 또 외부 인사 영입 등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하는 발언이 나왔는데 오늘 전국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또? 일단 친박계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위원장을 김용태 비박계 그 의원을 임명한 것, 또 네. 비대위에 비박계 의원들이 많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과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뭐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비대위원이 지금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수를 지금 당원에는 15명까지 늘릴 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친박계 의원들을 비대위원으로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 김용태 그 혁신위원장의 혁신의 시작부터 이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저항에 부딪혔다. 이것은 네. 앞으로 새누리당의 혁신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오늘 개파 갈등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진다면 전국위원회에서 개파 갈등의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새누리당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새누리당은 지금 당장 그 혁신을 바로 하지 못하면은 예. 과연 이 새누리당이 보수 세력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가라는 회의론이 많이 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혁신의 가장 새누리당 혁신의 경우에는 저는 핵심이 당청 간의 관계 재정립, 예. 두 번째는 개파 갈등을 극복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두 문제를 혁신유가 담아내지 못하고 또 당이 이걸 실천하지 못한다면은 예. 그 새누리당도 한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야당과 마찬가지로 창조적 파괴를 한번 해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인식들이 예. 당 내외에서 많이 퍼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